제가 그 독서 치료, 글쓰기 치료 이런 거에 효과를 요즘 알겠는데요. 네, 되게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나가지고 그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은 오영수 배우 때문인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김기덕 감독의 고죠 이제 고 돌아가신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영화가 떠가지고 되게 힘들게 이제 그 영화를 봤는데 이때 힘든 거는 시간 내기가 힘들어서 책으로 치자면 막 스킵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영화인데 조용히 봐야 되는데 그 시간을 이렇게 그대로 느끼면서 봐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하지만 이제 그렇게 봤어도 제 나름으로는 충분히 이제 감동을 얻었고 거기서 이제 그 오영수 배우가 연기한 그 노승이랑 그 다음에 이제 중년 장년의 그 역을 맡은 배우가 김기덕 감독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외지에서 라트비아인지 리투아니아인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진짜 죽은 자가 부활한 것 같이 갑자기 그 주사람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지. 그때 깜짝 놀랐는데 그 주산지라는 연못은 청송에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암자도 저는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김기덕 감독 영화로는 되게 드물게 돈을 3, 4억 이렇게 들여갖고 이제 만든 세팅이 아니고 세트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저런 식의 어떤 풍경, 이 그림을 보고서 이제 카메라 이 프레임을 생각하고 이제 미쟁센이라 그러죠. 이런 게 배치되어 있는데 저기다가 암자가 들어가 있으면 어떤 그림일지, 여기서 노승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떨지, 이제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감독의 이제 그런 것이겠죠, 그죠? 근데 그거에 거기서 이제 그 할아버지 스님이 살인자가 되어온 청장년 이제 꼬맹이한테 이제 꼬맹이가 아니지 청장년한테 반야신경을 쓰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야신경을 파괴하지 칼로. 그리고 이제 그 쓰는 거는 고양이 꼬리로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꼬리에다 먹을 묻혀갖고 이렇게 쓰는데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재밌었던 게 까미의 페스트를 보면은 거기도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할아버지 고양이 데리고 노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는 고양이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쥐가 죽으니까 페스트 걸려서 고양이들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소설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갈 때는 고양이들도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되는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었고 어쨌거나 이제 그 불교 승려 의 또 글쓰기 뭐 수행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책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한번 찍었을 수도 있는데 다시 이제 찍는 거는 이게 뚜두란 말이죠. 그러니까 법정 이렇게 치니까 법정 스님이 부산에 가셨었나 봐요. 부산에 오셔서 그 법문이라 그러나 설법이라 그러나 그렇게 이제 강연하시는 동영상이 있어서 봤는데 처음 봤어요 저는 그거를. 근데 말을 되게 잘하시고 근데 사진으로 봐도 되게 잘생겼다는 느낌은 항상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이제 법정은 이 무소유라는 수필을 쓰신 분인데 그래서 작가로서 먼저 봤는데 저는 제가 이거를 중고등학교 때 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초판은 1976년 지금 제가 돌진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나왔네요. 나왔는데 제가 가진 책은 1993년 1월본이더라고요. 대학 들어가서 샀나 봐요. 믿을 수 없는데. 그리고 책값이 1,000원입니다. 1,000원. 그래서 이제 한자로 무소유라고 이제 써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법정 스님의 아시다시피 이제 그 트레이드 마크인 거잖아요. 자기가 화분하는가를 이제 얻게 됐는데 그게 있으니까는 어디를 가도 뭐 너무 불편하고 뭐 해도 너무 불편하고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그 화분을 누군가에게 줘버렸다고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이었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난이네요. 난 화분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때부터 나는 하루 한 가지씩 버려야겠다고 스스로 다짐을 했다. 난을 통해 무소의 의미 같은 것을 터득하게 됐다고나 할까. 크게 버리는 사람만이 크게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있다. 물건으로 인해 마음을 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번쯤 생각해 볼 말씀이다. 사람은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고 아무것도 갖지 않을 때 비로소 온 세상을 갖게 된다는 것은 무소유의 영리니까. 현대문화 1971년 3월호에 발표된 수필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수필이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도 읽힌다는 것도 놀랍고 이 유시민 작가도 자기가 이렇게 20대 후반? 30초? 이렇게 낸 책이 끊임없이 이렇게 팔리고 독자들 요구가 있다는 거는 작가로서는 정말 크나큰 영광일 것 같고요. 이 법정 스님의 강의를 듣는데 혜민 스님의 강의와 너무나도 다르고 아 근데 그 법정 스님의 강의 중에 되게 인상적인 게
몽구류를 되게 좋아하시는데 몽블랑 되게 뾰족한 만년필을 쓰고 있었다. 근데 그거가 이제 자기 글쓰기에 되게 좋아서 쓰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비슷한 것을 하나 더 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년필이 두 개가 됐는데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글을 쓰려면 만년필 그냥 하나 있으니까 이거 자꾸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두 개가 있으니까 둘 중에 뭘 쓸까 이거부터 만약에 새 거를 쓰게 되면 헝거 얘를 배신하는 것 같고 또 헝거를 쓸 거면 새 거 얘는 뭐하러 있어.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줬다. 그 다음에 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같은데 보니까는 이제 TV, EBS인가 그런 데 찍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는 되게 이제 자꾸 이렇게 정면 컷이 잘 없대요. 이렇게 돌리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계속 하는 게 그런 거죠. 물질적으로 너무 차 있으면 이제 오히려 정신적으로 가난해진다고. 그러니까 텅 빈 공간에 있어야지 더 많은 정신적 공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되게 이게 이제 선문답처럼 보이지만은 굉장히 와닿는 이제 대목이었고 그 전쟁과 평화의 피에르가 불행은 뭐야 잉여가 아니라 결핍이 아니라 잉여에서 비롯된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 좋죠. 플라톤 까라타예프를 통해서 얻었다. 근데 피에르는 엄청나게 넘침 속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톨스토이도 그렇고 그런 또 모순이 주는 효과음이 있는 반면 이 법정 스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면서 그래서 주장이라기보단 그렇게 쓰시면서 본인의 삶 자체도 이제 그렇게 가져가셨던 것 같고 맨 마지막에 이제 뭐뭐뭐뭐 이런 거 입히지 말고 그냥 뭐 태워갖고 뿌려라 뭐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거 책 다 절판시키라고 했던 그 유언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광고를 하면 제가 이게 너무 진짜 장난 말친 소설이지만 여기에 이제 한 주인공을 통해서도 이 무소유에 대해서 쓴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힘들다. 네, 각자 누구나 자기 자리에서 다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영원히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싸우게 되고 막 이런데요.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상처받고 이런데 그럴 때 딱히 이게 무슨 처세술서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럴 때 되게 위로가 될 수 있고 책으로 못 읽으면 말씀드렸듯이 그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유에 먹힌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소유에 당하는 거죠. 그런 식의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지금 네, 제 상태를 봐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되게 얇은 책이고 이 책 자체가 주는 무소유의 맛이 있기는 해요. 근데 책이 부동산이어가지고 사실은 저도 이제 거의 20만 원 넘게 또 책을 주문하고 이제 슬슬 전자책으로 저도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를 이제 고민하는 참인데 그것도 이제 무소유의 한 양상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책은 이제 물건으로 갖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갖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부질없는 거죠. 진짜 말 맞다나 예쁜 꽃을 봤으면 젊었을 때는 꺾어 오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그냥 두고 온다. 그리고 보고 싶으면 다시 가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있는 거를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 근데 그게 이제 힘들다는 거죠. 그 김기덕 영화에서 노승역을 했던 그 배우가 유재석하고 인터뷰하면서 이제 했던 말인데 다 이제 통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고